도와주러 출동했다가 폭행 피해자가 된 구급대원들이 많습니다. 폭언은 기본이고 돈기로 위협받는 구급대원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대공원의 개발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2주 대책부터 마련하려며 대구시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경주 양남면 주민들이 하루 100톤가량의 하수 슬러지를 재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천 사과가 미니 사과와 같은 새로운 품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영천 미니 사과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뉴스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폭언은 기본, 손찌검과 발길질에 이어 돈기로 위협하기까지 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폭행을 당한 한 구급대원은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왜 그러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눈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 술에 취한 신고자는 폭언을 쏟아냅니다.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끕니다. 심지어 가게에 전시된 목검을 들고 위협합니다. 왜 도와주러 왔는 사람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구급대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한 남성. 구급대원들을 밀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가격합니다. 구급대원은 때마침 걸린 붕풀이 대상이 됐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8건입니다. 한 건을 제외하곤 모두 술에 취해 벌인 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더 가중해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니까요. 소방본부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수성구 대구대공원 개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공원 동물원을 옮겨오고 공공주택과 학교도 지을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대공원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대입니다. 공원 전체 면적은 약 187만 제곱미터, 축구장 260여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구에서 진행되는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범안로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동물원, 남쪽에는 공공주택과 학교 등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원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으로 주거와 생계 수단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계 대책과 이주 대책을 지금 사업 계획에 미리 좀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대구시나 도시공사가 제대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동물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동물들을 가둬두는 시설이 꼭 필요한지 동물복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공원 전체 면적의 15.1%를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너무 과도하다며 10% 이내로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동물 복지라든가 이 동물권에 사실 반하는 어떤 그런 시설, 동물들의 어떤 그런 감옥에 불과할 시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시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원도 기존 시설과는 다르게 자연 친화적으로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있는 규모보다는 한 5, 6배 정도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면서 주변 숲은 계속 살리고 그 동물원 자체도 녹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랜 준비 끝에 걸음을 뗀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
대구시는 계획대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루 100톤가량의 하수 슬러지를 가공해 벽돌로 만드는 공장인데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노인 수십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올 초부터 마을 입구에 하루 100톤가량의 하수 슬러지를 벽돌로 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오수에서 나오는 침전물 찌꺼기인 하수 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면 우리 주민들은 살 수 없고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건강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에는 블루베리 재배 단지와 고추밭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는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경주시도 이미 2차례 사업 계획서를 반려했지만 공장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지역의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업체가 스스로 공장 설립을 철회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예고된 가운데 주민들은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8, 90년대까지만 해도 사과하면 대구를 떠올렸는데요. 이 대구 사과의 원조가 경북 영천 사과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치열한 과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천 사과가 미니 사과 같은 새로운 품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영천 사과를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천시 화남면의 한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귀농 5년 차인 박정아 씨는 국산 신품종인 아리수와 루비에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풋풋하기만 한 기존 여름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우리 충성 고객들한테 열심히 또 될 수 있으면은 제 자식들이 먹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기 때문에 또 그걸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SNS로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판매라든가 이런 걸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미니 사과인 루비에스는 탁구공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생산량이 적어 희귀한 데다 껍질이 얇고 맛있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신품종 사과인 아리수와 루비에스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천시는 전국 최대의 미니 사과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국산 신품종 사과가 보급돼 현재 64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기온이 높고 그런 사과로 재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이 아리수 품종 같이 지대가 좀 낮고 고온인 지역에서도 착색이 잘 되고 어떤 생리 장애가 적은 이런 아리수 품종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8월 하순에서 9월 시기에 나오는 사과로 농가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영천시는 먹기 좋고 맛있는 국산 신품종 사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대창면 일원에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의 보수 작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균열을 메우고 기둥을 보강하는 등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구시 예산 1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입니다. 지난 2010년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기부 체납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동구청이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태어나시고 성장한 곳이거든요. 1927년에 지어져서
대통령 당선되는 87년까지 어머니가 이 집에 사셨고 생가는 올해부터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갑니다. 벽에 벌어진 틈 사이를 메우고 안채 기단을 교체합니다. 또 한옥 지붕을 걷어내고 새로 바를 예정입니다. 대수선 작업에 나서게 된 건 지난해 대구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공모한 사업 2천여 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시민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1억 5천 들 게 뭐 있습니까? 들 거 없잖아. 그만큼 들 거. 뭐 생각 그대로 뭐 보존하면 되지. 나는 거기 가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왜 예산 써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 왜 많은 거고 후손들이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은 해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광 명소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 뭐 지적이 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 아우르는 그런 생각을. 동구청이 실시 설계에 나선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해 국외 연수에서 무리를 빚은 예천군의회가 신임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형식 전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은 지 3개월 만인데요. 신동은 예천군의회 신임 의장은 군민들께 사죄하며 실추된 예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이형식 의원의 의장직 사퇴 후 빈자리를 채워왔던 신양순 부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된 가르침과 실체를 받으면서 우리 군의원 모두는 자식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제2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양순, 조동익, 신동훈 의원 등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의장 후보에 올랐지만 21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신동훈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열린 본회의 투표 결과 기권 1표, 찬성 6표로 신동훈 의원이 전반기 예천군의회 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따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로 인해 실추된 예천군의 명예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 뽑아는 못해요. 자기네들이 가서 다 해먹고 와가지고 예천 경기도 말하자면 많이 죽고. 아직은 자숙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퇴하라 했을 때도 안 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벌 받으면 되는 거고 의회 기능을 살리려면 의장이 뽑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 7명 전원을 제명시키겠다고 결성한 대책위는 최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7월 주민 소환을 목적으로 꾸려진 예천군 명예회복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입간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사무실의 문은 굳게 걸어 잠겨져 있습니다. 대책위는 동력을 잃었지만 싸늘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여전히 예천군 의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구가 폭염도시라는 타이틀,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기상청이 관측한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비교해봤더니 대구가 다른 도시들보다 덜 더웠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대구시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폭염도시 대구가 실제로는 다른 도시들보다 덜 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폭염 일수도 열대야 일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까진 대구 지역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합천과 홍천 지역 폭염 일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부턴 서울과 부산에서 열대야가 더 많이 관측됐습니다. 역대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인구 10,000명당 온열 질환자 발생률도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0.9명인 반면 대구는 0.49명입니다. 대구시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대구시에서는 나무 심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도 많이 하였고 이로 인해 갖고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타 지역보다는 점차 시원해진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폭염에 취약하다는 말은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폭염 도시에서 폭염 극복 도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클린로드 시설도 도심 곳곳에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천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단체의 반발로 기존에 선정된 보조 사업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고 시민 설명회는 파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한 문화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6월 문화도시 영천시민협의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일부 문화단체가 공론화 과정 없이 보조단체가 선정됐다며 크게 반발하자 결국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론이 조금 공론화가 덜 됐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신청하신 단체에서 그냥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이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잘 되기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사유서에 돼 있었거든요. 사업 추진을 앞두고 열린 시민 설명회.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 문화단체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파행됐습니다. 이거를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제가 무관심해서 몰랐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좀 더 홍보 숫자를 좀 더 늘리든지 좀 백화를 더 많이 걸든지. 오늘 이 토론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누가 했는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영천시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 중순 이후 다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9월달 될지 10월달 될지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지금처럼 또 공모를 해가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영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22일 강원도 삼척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는 70대 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일령 수송 차량이었는데요. 농사일을 하러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까지 2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 중이었습니다. 대체 농촌의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먼 거리를 오가며 일을 하는 걸까요? 전명주 기자가 농번기 수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자르면 안 돼. 자정이 넘은 시각, 컴컴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수박을 따고 트럭에 싣는 사람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수박을 모두 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쪼그려 앉아 밭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시기도 하나요? 예, 조금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좀 작게 하는 날도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진천, 정주 진천 쪽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농촌 곳곳을 오가는 이유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자 등의 밭작물은 물론 주요 과일 등의 수확 시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수확 작물이 비슷한 동쪽의 경상도와 서쪽의 충청도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90% 이상입니다. 지금 현 농촌의 흐름이 그래요. 그럼 이분들도 지금 농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현실인가요? 많이 부족하죠. 일손이 없어가지고 일을 제때제때 못 하셔서 농사가 늦어지신 분들도 많고
신고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강제 추방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농촌에는 일이 안 됩니다. 농민들 역시 농촌 근로자들이 외국인들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배정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0명씩 지금 한 매년에 지금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부서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외국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농촌 지금 일손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800여 명으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역시 2천여 곳으로 3배가량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의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도 뭐 한 3, 40년 같이 일한 분들이 다 70대 중반이라고. 이 언제 먹은 거 듣도 못하는. 그리 불가능. 이제 품앗이 할 때는 오후에도 뭐 한 3시나 이래 가지고 비가 오고 뭐 하면 그때 때나가 해주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일정기 계약인데. 그렇지. 오후에 딱 비가 와 보면 낭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농촌의 고령화와 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이번 사고는 농촌의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선 어떻게 일손을 구하고 있는지 한범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기자 인력사무소 불이 켜집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주로 향하는 곳은 농촌이 아닌 건설 현장. 그러면 몇 명 보내줘야 가면 어디 앞에서 딱 거기서 이제 픽업해가지고.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은 인력사무소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 건너편에 외국인 대여섯 명이 등장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구하시는 건가요? 일. 몰라. 어머니 뭐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몰라요.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서자 외국인들이 서둘러 올라탑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밭에서 감자를 캘 일꾼이며 과거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소개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쁠 때마다 이렇게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도 좀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픽업하고. 인력사무소에는 10% 정도의 소개비를 내야 해 부담인데 지인을 통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일도 잘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이번에는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은 6대4 정도로 일당은 모두 6만 원.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로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해 모집한 인력입니다. 평소에는 일자리 어떻게 구하세요? 한장 25분짜리 다니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동네에서. 동네만 허이들은 딴 데는 안 가고 늙어서. 이렇게 정식 등록업체를 회피하는 분위기 속에 때를 맞춰 작업을 해줘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현장에선 전국을 도는 무허가 구인업체나 개인 소개업자에게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강원도까지 가기가 타산이 안 맞아요. 쓰는 사람은 더 비싸게 써요. 일 전국 어디 있는데 다니시더라고요. 문제는 영세 알선업자의 경우 이동 차량이 노후하거나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 아름아름 일손 공급 방식이 농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도로가 급경사 내리막길인데다 변변한 교통안전시설도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피서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체 구간을 피해 우회하려다 사고를 당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사고가 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지방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잇는 일명 석계제입니다. 경사도는 12%에서 14%로 급한 데다 곳곳에 급커브까지 도사리고 있어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 구간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속도가 붙을 정도로 꽤나 가파르고, 또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상 약 200m, 좀 심한 구간은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있어서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도 고갯길은 이처럼 급경사 내리막과 커브 구간이 겹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옛길 구간에서는 15톤 트럭이 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토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열악한 지방도뿐 아니라 왕복 4차선으로 뚫려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는 빈번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등 오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교통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방도는 안전등급이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차가 벼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충격을 막아주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SB1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가져 있긴 한데 지방도는 62연에서 SB1, 2 정도면 되거든요. 시험 검증을 받은 방울탈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원래 제작하면은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끝쪽에.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제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왔던 삼척과 같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즉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 교통안전시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얼마 전 청도의 한 신라시대 고분군이 건물 공사 과정에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문화재들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 도로변입니다. 삼국시대 묘가 있던 곳이라는 편말 아래 아이 키만한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유물을 소개하는 글귀는 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고인돌들이 밀집해 있는 또 다른 유적지. 평범해 보이는 텃밭 뒤로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서 있습니다. 25년 전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뚝 끊어져 있고 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청도 송음리의 한 신라시대 고분군에서는 음식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물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청도군이 토기가 묻혀 있는 땅에 실수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발굴부터 하고 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공사 못 진행되거든요. 공사를 또 중지한 상태고요.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재 현장 조사를 새로 하는 등 유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발굴에 필요한 비용을 땅 주인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관리를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화재 GIS 지리정보 체제 그걸 계속 체계화하고 정보를 최신화한 다음에 개발 이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필요한 거를 조치를 한 다음에 개발이 진행되게. 지정문화재만 2,000점이 넘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상북도. 허술한 관리 속에 우리 문화유산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달구시는 도시 브랜드를 바꾸려고 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의회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공식 도시 브랜드로 채택됐는데
의회 반발과 여론을 인식해 조례안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대구시가 발표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입니다. 4년의 시간과 3억 5천만 원을 들인 결과가 고작 이거냐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홍보의 통일성 있는 장기적 전략이 없이 4년간 8번의 영역을 통해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태로 보여집니다.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공식 도시 브랜드로 활용됩니다. 조례안을 변경해야 대구시의 각종 홈페이지와 공문서, 시설에 적용됩니다. 결국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거치긴 했는데 요즘 여론이 좀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성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기업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는 그 도시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주얼하고 언어적인 요소하고 비주얼 요소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 도시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어떤 인상을 남겨주는 거니까 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잘 만들면. 이번 과정도 시민들의 인식을 다시 확인했던 결과였다고 대구시는 분석합니다. 비록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브랜드 개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 했던 과정 자체는 저는 매우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17일. 이번 변경안이 통과될지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앞에 보이는 붉은색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십니까? 아마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색조나 명암, 형태, 정취 등에 대한 표현상의 서로 다른 미세한 색을 뉘앙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뉘앙스는 원래 미술 용어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한다, 즉 어떤 어감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각인되는 이미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색깔을 나타내는 브랜드 슬로건 역시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지역 각 시군의 브랜드 슬로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영양은 고추가 유명하니까 매운 고추를 뜻하는 핫 영향이군요. 사랑해요 영덕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랑해의 해를 바다해를 써서 바다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송군은 청정자연과 휴식 공간의 이미지를 강조해 산소 카페 청송군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이 자연을 노래하다라는 슬로건이었지만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산소 카페 청송군이 추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브랜드 슬로건이 두 개인 셈이죠. 이렇게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브랜드 슬로건이 새롭게 만들어진 사례도 있고 오히려 도정이나 시군정 슬로건이 브랜드 슬로건의 흔적을 지우기도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브랜드 슬로건은 프라이드 경북. 하지만 이철우 도지사가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정 슬로건을 만들자 프라이드 경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것이 브랜드 슬로건이고 또 어떤 것이 도정 혹은 시군정 슬로건이냐 헷갈릴 정도입니다. 시군정 슬로건을 한번 보시죠. 예천군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영주시는 힐링 중심 행복 영주, 영천은 새 희망 새 영천까지. 이 밖에 시정구호나 통합 브랜드가 따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도시들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데요. 과연 이들이 들인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본격 도입된 건 2002년 10월 서울시가 하이서울을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서울은 각종 시설물과 중소기업 홍보 등에 쓰이며 당시 300억 원 가량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도시 브랜드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도시의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 방문 그리고 그 도시가 만들어낸 제품 구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다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프라이드 경북이지만 어디에서도 이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도 수억 원을 들여 파워풀 포항을 슬로건으로 선정해 놓고도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지금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고사하고 홍보 담당 등 관련 공무원들조차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선정하는 시정 슬로건이나 농산물 브랜드 슬로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의성군은 그거 없습니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 전 세계 최초의 도시 브랜드로 꼽히는 뉴욕의 I Love 뉴욕은 1970년대에 제작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23개 시군 모두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해 놓고 있지만 지속 기간은 대부분 5년 안팎입니다. 도시 브랜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들고 교체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지속성 있게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 등이 포함된 정부 추경 예산안 처리가 정치권의 대립 속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낼 것 같던 특별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인데 후속 대책을 기대했던 포항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 1,131억 원 등 총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면서 끝내 추경 처리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 발목 잡기 하느라 민생을 걷어차버린 꼴이라고 책임을 한국당에게 돌렸습니다. 지역위원회는 특히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포항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해서 무산시킨 것은 포항 시민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항 출신 두 국회의원들께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여당이 결국 국방장관 한 사람 살리자고 모든 것을 내팽개쳤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추경안 처리와 해임 건의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여당을 겨냥해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선거용 시비로 포항 시민을 현혹하지 말아달라면서 중요한 것은 추경 중 1.7%에 불과한 포항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재해 추경안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 소재 부품 산업 지원 추경도 구체적 내역 없이 그냥 사업명과 예산만 제출하는 예산 금액만 제출하는 이런 허술한 내역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가 22일 9건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포항지진 특별법은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판명난 지 넉 달째. 일본의 수출 규제 현안까지 여야 대립에 기름을 부어 7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지진 후속 대책을 기대했던 포항 시민들의 상실감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혁수입니다. 정부 핵심 시책인 규제자유특구에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구역 특구는 포항 영일만 산단과 블루베리 산단 2개 구역에 들어설 예정으로 자동차 2차 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약 600조 원의 시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핵심 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핵심 성장 산업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서만 정해놓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다시 사용한다.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포항으로 다 모이게 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스마트 웰리스 특구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각 지자체가 신청한 34곳의 특구 가운데 7곳을 선정했습니다.
대구는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의 특구 사업자들이 첨단 의료기기와 스마트 임상시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5년간 400여 명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민간 투자 등이 전망됩니다. 의료 분야 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정형 임플란트라든지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우리 대구가 국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5년간 약 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4개 정도 여객 기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억 정도의 민간 투자도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학생들이겠지만 수업의 방향을 정하거나 크고 작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청송초등학교 학생들은 직접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클릭되는 학교, 청송초 편에서 만나보시죠. 우리 학교 주인공은 나야 나. 청송초등학교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1일부터를 맡게 된 김대건, 박지아입니다. 저보다 저희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학교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 청송초등학교 지금 보러 가시죠. 야, 너희 거기서 뭐하냐? 죄송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네, 지금 학생들이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치법정이죠.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의 문제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는 학교 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UCC를 만들면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학년 일반이 만든 UCC를 함께 보시죠. 야, 진우, 왜? 너 애들 안 갖고 왔어? 나는 돈 없어. 내가 한 개씩 놔줘. 나 한 대다. 야, 왜? 나는 안 불렀는데? 너 아까 나 불렀잖아. 실수도 많이 했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고 실수할 때는 웃으면서 지나갔고 팀 내 분열도 있었지만 그 분열 때문에 우애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힘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생들의 힘으로 이끌어 나갈 청송초등학교가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유당, 드림협당, 사회당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건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왜 카톡카레 들면 안 돼?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2개의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국회에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특색교육으로 학생자치회 선도학교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인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인공인 청송초등학교 잘 보셨나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아주 조금만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니 너무 행복해요. 청송초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주도적으로 이끌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송초등학교 또 놀러 오세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